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무기인 K9 자주포는 이제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등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이며 수출 시장 점유율 50%를 넘긴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와의 계약이 확정되면 전 세계에서 K9을 운용 중인 국가들의 클럽인 K9 유저 클럽은 10개국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는 지난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 2024 전시회에서 K9 자주포 실물을 전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산 K9 자주포 엔진 개발 이후 최초의 해외 전시로서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의 승인 없이도 원활한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전시였습니다. 국산 엔진 확보는 호주 정부와 2023년 12월 공급 계약을 맺은 레드백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레드백에는 K9 자주포와 동일한 1000마력 엔진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9과 레드백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9을 운용하는 국가의 장병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K9의 노하우를 전수시켰습니다. 외국 장병들은 K9이 갖고 있는 각종 기능들을 배우면서 더욱더 K9의 성능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K9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 장병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럽에서 이 나라가 하나의 레드백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그곳은 어디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 육군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K9 유저클럽 국가인 호주, 폴란드, 이집트 3개국 장병 14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육군 국제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국제과정은 한국산 무기체계와 전술적 운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교육에는 K9 자주포 장비 조작, 시뮬레이터 실습, 포탄 사격, 사용자 정비 등의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온 외국 장병들에게는 K808 차륜형 장갑차, K2 전차 등 무기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호주, 폴란드, 이집트에서 온 장병들이 K9에 직접 탑승해보고 한국 교관들에게 각종 기능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외국 군인들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거나 아주 진지한 눈빛을 빛내며 듣고 질문도 합니다. K9 자주포 안에 모인 외국 장병들은 이게 이렇게 금방 된다고요? 라며 놀라운 표정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희귀 영상이군요. 무기 판매하는 나라에서는 흔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군인들이 자국 군복 입고 이런 훈련을 받는다니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젠 독자 개발 군용 무기를 외국에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K9 직접 조준 사격은 처음 보네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병학교의 포수락을 담당하는 교관, 조교, 기관병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이시고 현재는 돌아가셔서 호국원에 안치되셨는데 할아버지도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받으러만 다니던 한국이 이제는 선생님이 되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K9을 운용하는 국가의 장병들을 1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 한국에서 합동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와 같은 훈훈한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방산 수출 후에도 이처럼 후속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 육군과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리고 글로벌 방산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10번째 K9 유저클럽이 될 루마니아에는 이제 곧 대한민국이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한 데 이어 3조 8천억 원 규모의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주요 후보로 한국의 AS21 레드백, 독일 라인 메탈의 링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가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들에 의하면 루마니아 정부가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로 한국의 레드백을 점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레드백 차체에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의 MT-30 바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장치를 패키지로 묶은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요구하는 납기일과 가격을 고려하면 하나의 레드백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에 이어서 레드백 전차가 도입된다면 하나는 루마니아의 유럽 공급망의 핵심이 될 군수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하면서 하나가 호주에 건설한 대규모 군수 생산 공장과 같은 규모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호주에 지은 군수공장과 같은 규모의 군수공장을 루마니아에 지을 것이고, 이 군수공장은 유럽 전체에서 한국산 무기를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로서도 무기를 구매하니 군수공장 등 다양한 인프라가 따라오니 한국의 투자와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와 레드백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도 공개했습니다. 하나가 개발 중인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의 사거리는 RCH-155보다 뛰어날 것이며 유도포탄 적용 시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가 왜 갑자기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나선 것일까요? K9 자주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NDS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에게 패배한 점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K9 자주포는 궤도식 자주포입니다. 바퀴보다 튼튼하고 접지력이 높은 무한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험준한 산지나 야지 기동성도 우수하고, 자주포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발 쏘고 바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사후이속 전술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 발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페이드를 땅에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발사가 가능하며 포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한궤도를 사용하는 장갑차와 전차와 같이 궤도형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서 운용유지 비용이 비싸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 작전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궤도형 자주포는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를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K9과 경쟁에서 승리한 RCH-155는 155mm 자주포 중 최초로 이동식 사격이 가능해 적의 포격이나 드론 공격에 더 잘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륜형 자주포가 가진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와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으로 펼쳐질 수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인데요. 지난 4월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차륜형 자주포인 독일 KNDS사의 RCH-155에 패배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경쟁 모델의 초기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패배를 패배로 끝내지 않고 얼마나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노르웨이는 최근 K9 포탑 시뮬레이터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발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가 훈련 최적화를 위해 K9 자주포 포탑 시뮬레이터 조달을 추진하면서 K9 기반 포탑 시뮬레이터를 제작 중이거나 이미 제작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K9을 사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만족하고 이제 도입하려는 나라에서도 기대감이 큰 덕분에 한국 방산주는 헐헐 날아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한국 대표 방산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분기 1조 945억 원의 매출과 11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기준 시장 전망치를 36% 상회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와 2025년 각각 폴란드행 K2 전차 56대, 96대 납품 예정이어서 우상향하는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수출효자는 K2 전차로 특히 이번 2분기의 경우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 증가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방산부문 수주잔고는 3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선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이 2%를 넘는 시점에서 추가 수주를 통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며 앞으로 1~2년간 국내 방산업종의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글로벌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는 K방산이 올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이미 올해 수출 목표 27조 원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더 추가 계약 소식이 전해질지 여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